이제부터 화면에 나오는 총 투표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상 현상을 보게 된다. 중앙선관위 발표 총 투표수 3,072만 1,459명 숫자를 기억 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대선 투표율 75.8%입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요.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5.8%. 4,050만 유권자 가운데 3,07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 48.9%, 1.2%포인트 차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전지에서 살펴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박근혜 후보가 50.1%, 문재인 후보가 48.9%로 출구조사 내용입니다. 전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근혜 후보가 7만 7천 표를 얻으면서 54.3%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의 개표 상황을 다 같이 종합을 해보죠. 전국의 상황. 상대 문이 열렸습니다. 개표는 3.3%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4.3%로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뭘 보고 있을까요? 전국의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4.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4.2%로 앞서고 있습니다. 투표로는 뭘 보고 있을까요? 전국의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4.4%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4.2%로 앞서고 있습니다. 투표로가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국의 표심입니다. 개표 상황 33.3%, 박근혜 후보가 52.7%의 득표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전국 구석구석 돌고 돌아 태극기가 꽂혀있는 마침내 하나 되는 전국, 개표 상황은 42.8%, 박근혜 후보가 52.2%의 득표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표가 88.9%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56.1%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도 출구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네. 앞서는 걸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51.6%, 문재인 후보 48%, 3.6%포인트 차입니다. 전국 상황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해서 2위 문재인 후보보다 3.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예측 분석실입니다. 이제 개표가 한 6... 전국 상황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51.7%, 문재인 후보 47.9%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보시죠. 박근혜 후보가 51.7%, 문재인 후보가 47.9%를 득표해서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지금 당선까지 34만 921표 남았습니다. 지금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가 176만 표인데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가 33만여 표만 가져가고 문재인 후보가 140만 표 가져가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개표 방송 따로, 실제 현장 개표 결과 따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 결과 따로 최소 3개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주소를 클릭 후 대국민 서기국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각 후보한테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개표 방송이라는 것은 개표한 결과치가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라 한편에 짜여진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짜여진 온라인 게임 천만에요. 형편없이 조작된 온라인 게임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 경기도 다 맞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에. 자,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저는 뭐 진실의 길에서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그대로 토스한 것인데 선거 전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거 하루 전날, 선거가 12월 19일인데 하루 전날인 18일 날 개표 결과표가 만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파일을 그것도 파일도 중앙선관위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표예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파일을 분석했더니 최종 수정 일자가 선거하기 하루 전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성립하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컴퓨터가 날짜가 그 이전 날짜로 세팅돼야 되는데 공적기관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개표 결과표를 하루 전에 만들어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둔 거대로 방송사에 던져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자, 그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투표를 하고 투표한 결과가 투표한 박스에 모이고 그것을 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여러 군데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한 지역의 각 모든 투표구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 시간마다 덩어리로 방송사에 보내주고 그럼 방송사는 보도를 하고 국민은 그거를 귀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순서가 있죠.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럼 개표 결과가 중앙선관위로 가고 중앙선관위가 방송으로 가고 방송이 우리한테 온다면 그 모든 과정에서의 합산은 일치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일치해야 되죠.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맞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이에요? 전국에였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8대 대선 부정의 또 중요한 또 최근에 새롭게 또 밝혀지고 정리된 부분 일부분을 또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도장 부분을 했는데 아까 이제 방송 시간과 공표 시간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추가로 이후에 또 방송에서 더 근거 자료를 또 시각 자료를 가지고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또 상세하게 또 더 나오게 될 터인데 네.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이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왜 몰랐을까? 참관인들은 이 개표 분류기, 전자개표기 그 안에 물려서 투표 용지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 지켜보기도 바빴을 터이고요.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상에서 TV 화면상에서 어느 지역이 개표가 되고 있는지 관심도 둘 수도 없는 거고요. 더구나 자기 지역의 개표 상황이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것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표구에 하나하나 지나가는 개표 투표구는 예를 들면 부산시 동구 무슨 동 어느 동이 지금 개표가 끝났다고 해도 TV 화면상에는 부산시 또는 부산시 어느 구 이렇게 해서 덩어리로 통보가 되지 부산시 동구 무슨 동이 개표가 끝났다고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보도가 나가는지 안 하는지 현장에서는 당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1분 단위로 통보가 된 것을 면밀히 데이터를 조사를 다시 하고 그때에 통보된 그 표에 해당하는 개표 상황표가 언제 카운트가 돼서 언제 종료됐는가를 비교를 했을 때에 비로소 밝혀지는 건데 그게 전국에 수백 군데가 지금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방송으로 나간 허수에 실제로 발생한 자료를 기록한 개표 상황표를 맞추려다 보니까 개표 상황표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이 전국에 수백 군데 이상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뜯어 고치고 도장을 뜯는 과정에서 저런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예. 믿기지가 않으시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접하고 형편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별로 어려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잘난 야당에서는 지금도 또 지방선거에서 이기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런 선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개표 초반부터 박근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갔습니다. 8시쯤 서울 지역 개표 결과가 합산될 즈음엔 문재인 후보가 뒤따라가면 박근혜 후보가 다시 따돌리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현재 12곳에서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개표율이 25%를 넘어서면서 박근혜 후보는 리드를 잡았습니다. 승부처였던 경기, 충청권에서 앞서며 득표차는 50만 표 이상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밤 9시 2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DC전K가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예상 득표율이 51.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선거 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선거 부정을 파헤쳤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친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측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범들을 국헌 물람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상 국민들이 어떤 자료 신청하면 얘네들이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어요? 이거는 자기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이 자료가? 예. 그거는 벌써 따로 신청했고요. 이 자료 자체가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송파구나 구리시에서 자기 자료실에 올려놓던 자료예요. 그러면 이상 없다고 자기들이 올린 자료인데 국민들이 검토해보니까 이건 뭐야? 선거 전날 득표 결과 다 나오고. 그럼 이거에 관해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마지막 선거가 19일인가요? 네, 19일에 시작됐죠, 개표가. 네, 이건 마지막 수정한. 네. 근데 이 모든 득표 문재인 몇 표 이게 나중에 내가 USB를 갖고 왔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표 결과랑. 그럼 얘네들은 무당이에요? 얘네들이 무당이냐고요? 신이냐고요? 18일날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 투표구별로 전부 무효표 몇 표까지 전부 알아맞히는 거야. 근데 이번 선거가 네티즌들 똑똑한 사람들한테 완전히 프로그램 돌린 티가 나거든요. 1차적인 증거로 우리한테 저번에 깨진 게 중앙선관위가 뭔지 아세요? 하급선관위에서 8명의 국민 검열위원들이 있어요. 8명이 득표소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서버로 그 데이터가 올라오고 얘네들이 방송국으로 데이터를 보내서 국민들이 지금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거나 알 수 있거든요. 밑에서 8명이 도장도 찍기 전에 얘네들은 데이터를 먼저 보낸 거예요. 문서 속성을 보면 문서가 전부 개표 전에 만들어졌어요. 기본투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고 마지막 수정한 날짜 2012년 12월 18일. 근데 아직 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몇 표, 박근혜 몇 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작성자는 연재 1분간 득표를 작성한 정보센터 직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버를 우리는 모르고 하루치 돌려서 썼다, 이틀치 돌려서 썼다 이런 말 하세요. 자, 송파구 교육감 선거 똑같아요. 12월 18일 날 개표도 시작하지 않는 전날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파일 속성에 있는 이 숫자가 이게 전날에 문제가 그 말씀하신 거고 이건 여러 차례 저희한테 말씀 주신 아예 그거는 2009년 네티즌들이 물어본 건 어떻게 올해 이 엑셀을 만들었는데 만든 날짜가 2009년이냐. 그거는 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아요. 기본 틀을 만들 때
이게 필드가 만드는 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걸 썼기 때문에 2009년이다. 근데 숫자를 마지막 입력하고 이문서에 손을 딱 댔을 때 그때 마지막 수정한 날짜가 기록이 되거든요. 엑셀이. 근데 그게 12월 18일이야. 개표가 아직 시작되지 않는데 정보센터는 박근혜 몇 표, 문재인 몇 표가 결정돼 버렸잖아요. 이걸 또 22일 그대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버리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숫자가 틀린 게 있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해. 예. 선거일과나 정보센터나 무슨 말을 했냐. 득표수는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시간을 장난쳤거든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얘기는 제가 그거는 복합적이야. 요번에도 걸렸고 저번에도 걸렸는데. 자, 일 보시고요. 일단은 담당자 두 분한테 또 이 얘기를 심층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면담 신청. 아니, 면담이 아니라 대질. 저한테 그런 적 없고요. 이따 오세요. 가야 되는데. 센터장님과 센터장님이 어디 지금 약속이 있다고 나가십니다. 멋대로 한다는데 실제로 내란을 자행한 사람들은 왜 조사 안 하냐. 그렇게 증거를 주고 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줌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잠깐만요. 여기에 지금 12월 19일 날 우리가 소송이래. 12월 19일 날 투표를 한 날이고 그 날 9시 넘자마자 확정이 된 이상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날짜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 날 오후 1시 11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19일 투표하기 전에 벌써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자료는 11월 19일 투표 대선 결과를 발표했던 중앙선관위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자료의 내용이 투표하기 전에 12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유권자의 선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18대 대선이었다. 그러므로 개표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12월 18일 오후 1시를 전후로 해서 마지막 수정한 이 날짜와 시간에 대한 의미를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